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2023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2024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아쉬웠던 점, 후회되는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규슈의 실종자들이라는 소설책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의 실종 신고로 시작되는 이 소설은 일본에서 일어난 5명의 한인 실종 사건을 추리하는 재미와 함께 권선징악의 의미와 복수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합니다. 여러 등장인물들을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의 삶이 사건의 실마리가 되어 책을 읽는 내내 다양한 추리를 하게 하죠. 이 소설 속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발견해가면서 이 실종의 끝을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책 읽어드릴게요. 저희 딸이 실종되었어요. 한 중년의 여성이 경찰서에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언제 가출하신 거죠? 성인 실종은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오셔야 되는데. 경찰은 흔하디 흔한 가출이라 생각하고 여성을 돌려보내려고 하였다. 가출이 아니라 실종이라고요. 딸이 5월 13일에 일본으로 갔는데 지금 8일째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여자는 손을 바들바들 떨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의 신분증을 경찰에게 보여주었다. 경찰은 그 여성에게 앉으라고 구석에 있는 의자를 꺼내주었다. 따님이 무슨 일을 하세요? 한국에서 일본어 강사를 해요. 한국에 돌아온 건 5년 전이고 그 전까지는 저와 둘이서 일본에서 계속 살았고요. 경찰은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묵묵히 듣고 있었다. 일단 해외에 있는 거라서 좀 기다려보세요. 아니, 지금 당장 저희 딸 찾아야 돼요. 경찰은 우겨대는 여성 때문에 신경이 곤두세워져 갑자기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여행하고 있나 보죠. 33살이나 된 다 큰 딸이잖아요. 경찰은 별걸 다 걱정한다면서 귀찮다는 손짓으로 여성을 내보내려고 했다. 분명 3일째 돌아온다고 했다고요. 동창회인지 뭔지 갑자기 이상한 메일을 받았다면서. 이상한 메일이요? 경찰은 그제야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아무튼 메일이 왔다는데 좀 횡설수설했어요. 딸이 그러면서 갑자기 일본에 가야 한다면서 동창을 만나야 한다느니 일단 꼭 협조 좀 해주세요. 그 이메일이 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도 글쎄 그 메일을 보려고 했는데 삭제되었더라고요. 그럼 일단 이것부터 작성해주세요. 일단 따님께서 일본에 계셔서 여행이 연장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 좀 천천히 알아봅시다. 경찰은 여성에게 볼펜을 쥐어주고 작성하라면서 하나의 문서를 건넸다. 아니, 그럼 지금 당장 찾지 못한다는 건가요? 그게 일본에서 실종된 거라 수사 요청을 보내야 되기도 하고 아무튼 찾으려면 시간이 일주일 이상 소요될 거예요. 그 사이 연락이 되는 걸 수도 있고요. 경찰은 여성을 진정시키며 먼저 문서를 적게 시켰다.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전화로 알려드릴게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자의 손과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무척이나 떨리기 시작했다. 여성이 돌아가고 나서 경찰들은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사라졌다고? 이거 일본에 수사 협조 요청부터 해야 되는데 귀찮아 죽겠네. 경찰은 메일을 받고 규슈로 떠난 여자의 상황을 작성해 그녀가 마지막으로 실종됐다고 추측되는 시모노세키 지역의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보냈다. 한 나흘 뒤에 규슈의 경찰서에서 답장이 왔다. 경찰이 답변을 읽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김현주 씨께 당장 오라고 연락해. 경찰은 3일 전에 왔던 김현주를 다시 불렀다. 김현주는 나흘 전 딸 실종 신고를 했던 그 여성의 이름이다. 현주는 20분 만에 슬리퍼를 신고 한 걸음에 뛰어왔다. 저희 딸 찾은 건가요? 그녀는 희망적인 소식이라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경찰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이상한 메일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규슈의 유사한 실종이 2개가 접수되었다고 그래서요. 네? 그게 무슨 소리인지. 현주는 이해가 가지 않아 기운만 계속 빠졌다. 따님이 규슈에 있는 규슈 한인학교 출신이 맞나요? 네, 맞는데요. 경찰이 갑자기 딸의 출신 학교를 묻자 김현주는 실종이 동창회와 관련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에 있는 실종자들이 따님이신 박미애 씨와 같은 동창이더라고요. 한국계 일본인과 한국인이요. 이상한 편지를 받고 나갔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상한 편지요? 내용이 어떤 건데요? 여자는 단순한 실종이 아닐까봐 불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그건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실종자들이 메일이나 편지를 받고 규슈로 가야 한다는 말만 하고 사라졌더라고요. 일단 자세한 상황을 알려면 일본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경찰서를 알려드릴게요. 경찰은 그 여자에게 경찰서의 정보가 담긴 쪽지를 건넸다. 세이카, 오늘 손님들 서비스 잘해드려야 돼. 너 한국인이라고 한국어로 실수하지 말고. 네, 언니. 근데 오늘 오는 사람들 무슨 일 하는 사람들인데요? 세이카는 마담에게 오늘 오는 손님들의 정보를 캐묻고 싶었다. 그 이유는 괜찮은 직업이면 큰 거 하나 물자는 심리로 접근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냥 화이트 칼라들. 아. 세이카는 내심 사업가이길 바랐기에 아쉬움이 들었다. 세이카는 다른 종업원들과 화이트 칼라들이 있는 6번 방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세이카와 종업원들이 인사하자 방에 있는 남자들은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채로 박수를 쳤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옆에 앉으라고 손짓을 했다. 세이카는 이번 손님들이 지루하기 시작했다. 얻어갈 것도 별로 없고 술주정만 더러울 게 뻔하기 때문이다. 남자들의 술주정은 가지각색이었다. 자신의 아내 흉을 본다든지 자기 자식들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넌 몇 살이야? 검은 정장을 입고 40대 후반은 돼 보이는 남자가 세이카의 어깨를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27살이요. 세이카는 나이를 더 어리게 말했다. 예전에 솔직하게 나이를 말했다가 왜 이렇게 늙은 사람을 보냈냐고 항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TV나 주고 이러지. 세이카는 속으로 그의 욕을 했지만
웃으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일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 세이카의 속마음을 알았는지 한 손님이 세이카의 귓등에 5,000엔 팁을 꽂았다. 세이카는 적은 팁에 기분이 상했다. 오늘의 손님들은 종업원들의 몸을 터치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종업원들에게 내뱉기도 했다. 세이카는 얼른 이 자리를 뜨고 싶어서 잠시 방에서 나갔다. 그리고 1층으로 내려갔다. 낮에는 화이트 칼라를 입어도 밤에 술만 먹으면 개가 돼. 하여튼 세이카는 그들을 개로 호칭하며 그런 개들을 상대하는 것에 지쳐 건물 밖을 나와 바로 담배부터 피워댔다. 추운 겨울이라서 얇은 술집복은 너무나도 추웠다. 팁도 그지같이 좋네. 그러면서 진상은 또 엄청 부려요. 하여튼 이런 생활도 언제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 머리가 까마득해졌다. 33살이면 더 이상 세이카를 받아줄 술집도 이곳밖에 없는 것을 알았다. 그래도 나름 업계에서 매출이 높은 곳이라서 버티고나 있지. 이곳을 나가려면 세이카에게 있어서 남자밖에 없었다. 자신을 먹여 살릴 남자만 건지면 됐었다. 담배를 생각 없이 태우다 보니 그녀는 반갑을 훌쩍 넘게 피고 말았다. 에휴, 올라가 봐야지. 세이카는 담뱃불을 신발로 뭉개고 다시 룸이 있는 술집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스트레스와 피곤함에 지쳐 집에 가고 싶어졌다. 저 이만 가볼게요. 뭐야? 벌써 끝났어? 그냥 가게? 네. 진상들이 많아서요. 세이카는 마담에게 인사를 하고 술집에 나섰다. 술집에 나가는 순간 그녀는 세이카가 아닌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김지연이 된다. 겨울의 추위는 몹시 매서웠지만 코트를 입으니 따뜻했다. 집에 도착 전 그녀는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다. 술집 일이 끝나면 항상 하는 일이다. 그리고 집에서 갖고 왔던 옷으로 갈아입었다. 동생 지아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이다. 공중 화장실 앞에는 노숙자가 누워 있었다. 아이씨, 뭐야. 지연은 그게 미래의 자신의 모습일 것 같아 보기 싫었다. 그리고 행여나 자신에게 말이라도 걸을까봐 무서워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그렇게 걷다가 어느새 지연은 자신의 집인 반지하에 다다랐다. 그리고 시간은 새벽 4시였다. 띠링. 현관문을 열었는데 웬일인지 집에 불이 켜져 있었다. 지아야, 안 자고 있었어? 지아는 지연이의 8살 어린 동생이었다. 무슨 일인지 지아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지연의 대답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아는 빤히 지연만 쳐다봤다. 너 내일 출근하는 거 아니야? 지연은 갑자기 불길해져 아무 말 하지 않는 지아에게 다시 물었다. 언니야말로 공장이 야간 시간대밖에 없어? 지연은 동생에게 밤에 나가는 이유를 야간 공장일 때문이라고 핑계댔다. 응, 그치. 근데 그게 왜? 지아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이게 뭐야? 지아는 꾸깃꾸깃한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지연은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언니, 내가 의심 안 했던 건 아니야. 이상해서. 새벽에 항상 나가서. 지아의 눈빛은 지연에게 실망한 눈빛이었다. 이거 그냥 계약서야. 그냥 새벽에 더 좋은 회사로 옮기려고.
지연은 지아가 내민 종이를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해명하기 시작했다. 근데 어떻게 팁인지 뭔지랑 이상한 이런 조건은 왜 쓰여 있는 건데? 지연은 지아의 추궁에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래, 돈 좀 벌고 싶어서 그랬다. 일한 지는 5년 넘었어. 나 여기서 일한 지 꽤 됐어. 제정신이야? 이딴 일 한다고? 언니 걸레야. 알아? 지아의 걸레라는 단어에 지연은 얼굴이 벌개졌다. 뭐? 걸레? 너 대학 학비 어떻게 마련한 줄 알고? 이런 일 하면서 몸 굴려가면서 너 고등학교 학비, 대학 학비 다 마련한 거야. 알아? 지연은 울분과 서름이 섞여 소리를 질러댔다. 지아는 지연의 말에 할 말이 없었다. 본인의 삶을 언니가 이런 일을 하면서까지 만들어준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이다. 너 지금 직장 만들어준 게 나라고. 알아? 공부시켜준 게 나란 말이야. 엄마 아빠 없이 너 키우느라 어쩔 수 없었다고. 나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지연은 그만 울다가 지쳐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아도 괜히 마음이 이상해져 산책이라도 하려고 밖에 나갔다. 지아가 나간 동안 지연은 계속 울다가 정신이 들기 시작했다. 얘를 간둬야 하는 건가? 그녀는 동생이 자기를 창피할까봐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동생 지아는 항상 지연이 어떤 짓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동생 지아가 들어왔다. 그리고 어색한 공기가 감돌자 지아는 방에 홀로 들어갔다. 지아가 방에 들어간 이후부터 지연과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안 한 지 이틀의 시간이 지나 월요일이 되었다. 지연은 동생과 싸운 지 이틀이 지났지만 어색한 기운은 남아 있었다. 지아는 지연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참는 눈치였다. 밤 12시가 되자 지연은 다시 어김없이 세이카의 인생으로 살려고 준비했다. 이제는 숨길 게 없어서 술집복 그대로 입고 현관문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언니, 오늘도 가려고? 동생이 이틀 만에 건넨 말이었다. 지아의 눈빛은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돈 벌어야지. 지연은 씁쓸하게 대꾸했다. 지연은 동생과의 사건 이후로 심적으로 혼란이 왔다. 일을 관둬야 할지 계속해야 할지에 대한 고뇌가 생겼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는 오늘따라 남의 술주정이 더 듣기 싫어졌다. 아가씨, 뭐야? 왜 아무 말이 없어? 술 취한 한 손님이 세이카에게 짜증을 냈다. 세이카는 짜증이나 한숨을 푹 쉬었다. 뭐야, 얜? 사장 어딨어? 당장 이 여자는 쫓아. 손님은 세이카의 등을 손으로 퍽 밀었다. 그렇게 세이카는 첫 번째 손님에게 쫓겨났다. 너 갑자기 왜 그래? 저 손님이 얼마나 중요한 손님인지 모르고 그래? VIP란 말이야. 마담은 세이카에게 평소에는 쓴소리를 잘 하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할 수밖에 없었다. 세이카는 할 말이 없었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너 다음 손님방 배정해 줄 테니까 이번에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알겠지? 마담은 다시 세이카에게 다른 손님의 업무를 넘겼다. 네. 세이카는 가만히 마담의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음 손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세이카. 손님이 왔는지 마담이 세이카를 불렀다. 2번 방 들어가. 손님 한 명이야. 세이카는 2명의 종업원들과 같이 2번 방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세이카입니다. 인사를 한 세이카는 고개를 들었다. 그 손님은 세이카를 계속 유심히 쳐다보았다. 세이카도 손님의 외모가 마음에 들었는지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자신의 또래 같아 보였고 옷은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스타일이 나쁘지 않았다. 김지연? 그때 그 손님 입에서 세이카 본명이 나왔다. 맞지, 김지연. 나 최형준. 세이카가 아닌 김지연은 그제야 그가 누군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16년 전 같은 학창시절을 보냈던 규슈 한인학교 동창이었다. 지연은 반가움보단 떨떠름함이 먼저였다. 이미 각자 다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자퇴를 해서 지연이 같이 놀던 무리들은 다 갈라졌기 때문이다. 서로의 길을 찾아서 갈라졌다. 왜냐하면 각자의 신분들이 다 달랐기 때문이다. 밝은 최영준과 달리 지연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예명이 세이카야? 지연은 갑자기 만난 동창 때문에 놀라서 눈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어울려, 세이카. 저 세이카랑 둘만 있고 싶은데 다들 나가주시겠어요? 형준은 옆에 있는 여자들을 내보내고 세이카가 아닌 지연과 둘만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다. 넌 요새 뭐 하면서 사는데? 중고차 딜러도 하면서 가끔 호스트바에서 선수로 일하기도 하고 이렇게 술집 구경하러 올 때도 있고. 너도 나랑 비슷하구나, 인생이. 우리 같은 부모복 없는 애들이 그렇지 뭐. 차라리 너처럼 부모가 없는 게 낫지. 난 있다가 사라져버렸어. 이거 원.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뗄 수 없는 혹이야. 형준은 지연의 말에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사실이기에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선수로 일할 때랑 이렇게 직접 술집을 보러 올 때랑 기분이 무척 다르다. 내가 손님들에게 이렇게 동물원의 짐승 같아 보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 현주는 지연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고 싶었다. 괜히 자존심 상한 거 티내지 마. 우리 엄마도 나랑 같은 일 했어. 아빠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놀러 왔다가 일본인 술집 여자인 우리 엄마를 만난 거고 종업원이었어. 지연은 아무렇지 않아 했다. 동생은 잘 지내? 형준의 물음에 지연은 말을 머뭇거렸다. 동생은 나랑 달라. 공부도 해서 대학도 가고 지금 시청에서 일하고 있어. 얼마 전에 내가 이런 일 하는 거 알고 나랑 싸웠거든. 근데 이런 일로 자기 대학 보낸 건 모르더라고. 네가 뭐 어때서? 부모 잘못 만난 운명적인 죄 때문이지. 후미토랑 지안이는 알아? 지연은 주제를 바꾸고자 형준에게 물었다. 부모복 없는 불쌍한 같은 처지인 우리도 연락을 안 하고 살았는데 뭐 걔네한테 연락이라도 하겠냐? 걔네는 부모복이라도 있지. 한 명은 신분 세탁해서 정의로운 기자 됐지. 한 명은 사업인 하고 앉아있지. 지연은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맞아. 미애 기억나? SNS로 연락해봤는데 나 차단했더라. 나 같은 술집 여자랑 상대하기 싫다는 건가? 지연은
미애의 일이 생각나 화가 나기 시작했다. 후미토 걔도 아주 철판을 깔았더라. 이참에 협박이라도 할까 생각 중이야. 우리랑 똑같이 지저분하게 살아놓고서는 저들은 부모 잘 만나 순탄하고 우리는 남의 시중이나 들고 있고. 형준도 갑자기 후미토의 생각에 흥분을 하기 시작했다. 너 그러다가 협박죄까지 추가돼서 이미 흙 같은 인생 진흙밥 만들 생각이야? 그냥 살아, 너답게. 지연은 헛웃음을 치며 술을 들이마셨다. 지금은 안 해. 좀 더 인지도 쌓이면 그때 터트리게. 그때가 언젠데? 지연도 기대가 되었는지 물었다. 몰라. 조금만 더 유명해지면. 어차피 걔는 그 사건 얘기 꺼내면 나한테 돈 줄 수밖에 없어. 그 사건이라면 니심의 유리. 뭐? 지연은 너무 놀라 유리컵을 놓쳐 깨져버렸다. 아, 깜짝아. 뭘 그렇게 놀라. 우리 다 같이 그래놓고서는. 지연은 형준의 팔을 꽉 잡으며 노려보았다. 너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 말 안 했지? 너 진짜 입 함부로 나불대면 안 된다. 알았지? 야, 내가 미쳤냐? 그냥 후미토한테 협박용으로 쓰게. 워낙 정의로운 척하길래 꼴사 나와서. 지연은 마음이 놓였는지 꽉 잡았던 형준의 팔을 놓았다. 형준은 지연에게 묘한 감정이 느껴졌다. 나 여기 자주 와도 되지? 너 보러. 응. 지연은 형준의 말에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